자, 반갑습니다. 자, 일단 분석하기 전에 간단히 얘기를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낮 경기까지 건너뛰려고 하다가 그래도 이제 어제 성적이 괜찮아서 갔던 건데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제 4월은 집중을 못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도 있고 어쨌든 다 결과론적인 거긴 하지만 오늘 해축은 평소와는 다르게 조금 경기 수를 좀 줄여서 갈게요. 뭐 확실하게 좋은 게 있으면 두 경기만이라도 가든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해축마저 만약에 결과가 안 좋으면 다음 주에도 어쨌든 영향이 갑니다. 왜냐? 다음 주 일정을 보니까 월요일에서 화요일 넘어가는 새벽 경기가 꽤 많더라고요. 그때 챔피언십이 또 있어가지고 그 챔피언십 12경기에 나머지 7개, 그러니까 거의 토요일에 거의 버금가는 경기들이 있기 때문에 토요일은 아니더라도 일요일에 거의 버금가죠. 오늘 일요일 경기가 20경기니까 사실 오늘이나 내일이나 경기 수로 보면 거의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해서 오늘은 일단 최대한 적중할 수 있도록 조합의 그 조합 수는 뭐 크게 더 많아지거나 더 줄어들거나 그럴 확률이 좀 적어 보이긴 하는데 경기 수를 줄일 수는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위트레트하고 아약스 경기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분석 들으신 분들 아니면 조합을 받아보신 분들 어쨌든 시간 내서 아니면 이제 비용을 쓰고 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성적이 안 좋으면 죄송스러운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만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트레트 아약스, 저는 이 경기 가진 않을 거예요. 이 경기 시간이 일찍 마감되기도 하고 애초에 뭐 유튜브에 올린다고 하더라도 뭐 볼 수도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뭐 건너뛰는 것보다는 그래도 간단히 언급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트레트가 아약스한테 홈에서 좀 밀려요. 그리고 지금 순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약스가 1위입니다. PSV하고는 9점 차로 이제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 거의 우승에 가깝다. 남은 잔여 경기가 5경기라서. 그래서 위트레트도 지금 뭐 이 밑에서 트벤테 아니면 위로는 페에노르트 승점 차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진 않아요. 물론 이제 페에노르트하고는 이제 3위 경쟁이 있지만 트벤테는 8점이라 그래도 유리하긴 합니다. 그래서 둘 다 뭐 동기부여가 없는 것도 아니고 오늘 만약에 아약스가 진다? 그러면 또 모르죠. PSV가 이기면 또 점수차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좀 높은 게 위트레흐트가 그래도 성적이 나쁜 편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약스가 원정 성적도 좋긴 한데 홈에서 무패지 원정 무패는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실점이 워낙 적어가지고 득실이 아주 좋습니다. 위트레이트는 득점에 비해 이제 실점이 좀 많은 편이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 부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둘 다. 그나마 이제 아약스 쪽의 수비 쪽인데 일단 위트레이트가 원래는 이제 얘네도 원정 무패긴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홈에서도 연승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약스가 지난번 빌럼전도 역전승을 했고 브레다전도 사실 선제골을 내줬기 때문에 최근 3연승, 뭐 유로파를 빼면은 원래는 일단 진 적이 없어요. 리그 한정에서 컵 대회 지고 뭐 유로파를 이제 졌을 뿐이지 리그는 아직도 무패 중입니다. 그래서 뭐 굳이 선택을 한다면은 아약스가 좀 이길 확률이 높다. 그래서 아약스 승부를 보긴 합니다. 위트레트가 홈이 좀 불안해요. 그리고 아약스 승을 못 보는 게 완전히 아약스가 최근 2경기 다 선제골을 내줬기 때문에 위트레트 정도면 비길 수도 있다.
뭐 가장 좋아 보이는 건 어쨌든 뭐 흐름은 오버 흐름인데 둘 다 언더도 좀 많았어 가지고 그냥 승무 사이드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바이아돌리드하고 오사수나 가도록 할게요. 자, 이 경기가 승무패 포함된 경기인데 저는 이 경기부터 갈 겁니다. 뭐 가게 된다면 일단 바이아돌리드가 오사수나 상대로 홈에서 최근에 조금 좋긴 합니다. 1승 1무라서 예전 전적들을 좀 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뺐냐 할 수도 있는데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선수들의 이제 이동도 있고 가장 최근이 그나마 제일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 5경기 위주로 보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자 어제 봤을 때는 오사수나 승무로 봤거든요. 지금도 변함은 없습니다. 왜냐면 바이오돌리드가 이게 리그 꼴찌기도 하고 사실 강등권을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남은 잔여 경기가 라리가는 7경기라고는 하지만 다 이겨도 불과 라스팔마스하고 5점 차고 다 이길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실점도 최다의 최소 득점이기 때문에 오사수나보다 아주 불리한 상황입니다. 득점력도 못 미치고 그나마 이제 오사수나가 원정에서 1승밖에 못하니까 그걸 노려볼 만한데, 바이아돌리드는 지금 주전기포도 부상 중이고 공격에 부상도 있고, 물론 오사수나도 공격에 이제 부상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 선수가 워낙 그 출전 시간이 적어가지고 오사수나는 뭐 안테 부디미르의 출전 여부만 이제 보면은 공격 쪽은 답이 나오죠. 혼자 이제 두 자릿수 득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도 골을 넣은 것 같은데 부디미르가 최근 3경기 무패 중이긴 합니다. 오사수나가 빌바오 원정도 비겼고 레가네스도 요새 은근히 좀 하기 때문에 쉽지 않았을 텐데 비겼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승리는 없지만 그래도 흐름 자체는 좋다 해서 바이오돌리드가 워낙 실점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오사수나 승무로 보겠다. 근데 무승부를 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오사수나가 원정에서 한 번밖에 못 이겼기 때문에 리그 성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비길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바이오돌리드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오사수나의 원정 성적 때문입니다. 근데 바이오돌리드가 너무 못 이기긴 해요. 근데 바이오돌리드는 예전에 발렌시아도 잡고 홈에서 베티스도 잡았었습니다. 아예 못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풀럼 첼시, 이 경기 저는 당연히 풀럼이 프렌을 받았기 때문에 풀럼 프렌 봅니다. 첼시로 배당이 빠져도. 왜냐면 풀럼이 최근에 홈에서 리버풀도 잡았었고 뭐 아스날 원정도 한 골을 넣었고, 그러니까 풀럼도 최근에 FA컵 빼면은 무승부 자체가 없어요. 특히 올해 마지막 무승부가 이제 입스위치 원래 첫 경기였죠. 그게 마지막 무승부였습니다. 처음이자. 나머지는 다 승패고, 그리고 첼시 지난번 레기아 바르샤바한테 졌더라고요. 물론 원정 3대0이기 때문에 뭐 무리 안 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뭐 주전을 뭐 물론 이제 로테이션을 돌리긴 했지만 그래도 그 역량이 어느 정도 미친다 보여집니다. 비기는 것과 지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라서. 왜냐하면 홈 무패 기록이 최근에 깨졌고 그 경기를 짐으로써 원정도 사실 그렇게 좋진 않아요. 컨퍼런스 제외하면은 아직도 올해 들어서 이긴 적이 없어요. 원정에서. 브랜드포드전을 비기긴 했지만 지난번 입스위치전 2골 내주고 시작한 거 보면은 풀럼 상대하기가 좀 빡세 보입니다. 그러려면 이제 풀럼에 이제 결장자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풀럼도 첼시랑 얼마 차이 안 나거든요. 승점이 6점 차라서. 그래서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이기면은 첼시하고 승점이 좁혀지기 때문에 컵대회 이제 7위가 컨퍼런스였나? 6위가 유럽하고. 그래서 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부여 있고, 첼시 입장에선 5위까지 주어지는 챔스권 노팅엄하고 3점 차기 때문에 노릴 수 있고, 둘 다 동기부여 있습니다. 다만 둘 다 결장이 크게 없는 상황이라 저는 이거는 최근에 첼시 원정 흐름, 그리고 지난번 입스위치전, 그리고 뭐 레기아 바르샤바까지 하면은 일정 부분도 첼시가 좀 빡세고 해서 풀럼 프렘 봅니다. 프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입스위치 아스널이 이길 확률이 높아요.
뭐 어차피 우승은 못하더라도 아스날 사이드로 볼 수밖에 없는데 딱 하나 걸리는 건 입스위치가 홈이라는 점입니다. 뭐 실점도 많고 득점도 별로고 강등권을 탈출하기도 좀 힘든 상황이고 남은 6경기 다 이겨도 이제 울버햄튼하고 4점 차 위기 때문에 울버햄튼이 뭐 2경기만 이겨도 18위 이상 올라갈 수 없고 그리고 홈에서 이제 1승밖에 못하고 있고 그리고 아스널의 경기를 봤거든요. 엄청 잘하더라고요. 레알전도 원정에서는 좀 고전할 줄 알았는데 괜히 이제 올라간 게 아니다. 레알을 꺾고 그리고 요새 무패 흐름이잖아요. 지금 한 10경기 무패인데 무가 좀 많이 껴있긴 합니다. 근데 상대들이 워낙 뭐 노팅엄, 맨유, 에버튼, 첼시, 풀럼, 브랜드포드 약팀이 거의 없었어요. 최근에 만났던 팀들 중에. 근데 이제 무패인 거는 되게 잘한다 라고 보여주고 입스위치가 딱 하나 걸리는 건 그겁니다. 첼시 원정에서 2골을 넣고 울버햄튼전도 선제골을 넣고 결국 졌지만 노팅엄 2골 아니면 최근에 뭔가 이제 강팀들 상대로 꾸준하게 골을 넣습니다. 에스턴 원정, 뭐 맨유 원정, 컵대회 노팅엄 원정. 그래서 득점이 계속 있다 보니까 아스널이 어쨌든 뭐 이긴다고 해서 우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승점은 아닌데 아직 포기하긴 이르긴 한데 뭔가 이게 배당 대비 가기가 좀 빡세요. 어제 변수가 뭐 AT도 나오고 뭐 마요르카는 예상을 했지만 웨스트햄도 비기고 그래서 오늘 한두 경기만 더 터지면은 1등이 안 나올 확률이 높은데 승무패가 일단 그래도 아스널이 이길 확률이 높다고는 봅니다. 배당 대비 메리트가 없어요. 지금 오늘은 제가 이제 경기 수를 줄여간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낮은 배당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엔 가려면 아스널 마인을 가야 되는데 입스위치의 최근 폼으로 봐서는 아스날이 이기더라도 뭔가 대량 득점으로 이길 확률이 좀 빡세지 않을까. 물론 입스위치 뭐 홈에서 맨시티한테 6대0으로 진 적도 있고 뭐 토트넘한테도 4대1로 지고 했었는데 물론 레알 원정 갔다 오기도 했고 뭔가 그 생각보다 팀들이 강팀이어서 그런지 대부분 다 언더거든요. 아스널이 2골을 넣은 경기도 몇 경기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면은 차라리 이거 입스위치가 한 골 넣는 것까지 생각해서 오버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배당이 만에 하나 진짜 뭐 비기거나 저 첼시처럼 아니면 뭐 입스위치 역배가 터지는 순간 저 낮은 배당은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아니면 아스널이 뭐 3대0, 4대0으로 이기든 오버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 맨유 울버햄튼. 자, 맨유 경기를 제가 일어나서 봤거든요. 딱 일어난 순간이 연장이었습니다. 연장. 2대 3인가 2대 4로 지고 있을 때 같은데 그때 아마 PK를 줬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그 뭐 퇴장도 있었고 한데 2대 4라 맨유가 다 이긴 경기를 놓쳤구나 했는데 그 3골을 봤습니다. PK 주고 골 넣고 마지막에 그 헤딩까지 완전 극장 승리였는데 그 기세가 어쨌든 이어질 거라 보여집니다. 홈에서 지금 7경기 연속 무패를 하고 있고 뭐 전체적으로 최근 5경기 동안 90분 기준으로 이긴 적은 없습니다만은 흐름이 그래도 맨유가 홈에서는 나쁘지 않다. 맨시티랑 아스날이랑 다 비겼고 입스위치전도 퇴장 당했는데 이겼고 근데 울버햄튼이 너무 잘해요 요새. 최근 4연승 6경기 무패 그리고 토트넘 4골 입스위치 2골 그러니까 득점도 괜찮고 다만 이제 원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은 그래도 울버햄튼 입장에서는 비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승점이 3점 차고 그리고 맨유가 보면은 지금 지르키즈가 그 부상이잖아요. 그리고 수비 쪽에도 몇 명의 이제 부상 중인 선수들이 있고 울버햄튼은 그거에 비해 뭐 황희찬만 지금 좀 애매한 표시가 되어 있고 미드필더 1명 뭐 크게 마테우스 쿠냐도 나오기 때문에 저는 울버햄튼이 프렌을 받았으면 프렌 가야 된다 봅니다. 이거는 프렌이 2번이나 떨어졌네요.
울버햄튼 승무로 봐요 저는. 근데 이제 프렌을 안 받았으면 좀 애매했을 텐데 우승부가 좀 유력하긴 합니다. 근데 울버햄튼 승까지도 나올 수 있어서 그렇게 보고. 자, 엠폴리 베네치아. 자, 이게 강등권 팀들의 싸움인데 엠폴리 베네치아도 뭐 답답하죠. 얘네도 승점이 같고 득실도 아주 크게 차이 나는 건 아닙니다. 뭐 물론 베네치아가 좀 더 실점이 적어서 좋긴 한데 엠폴리의 이제 홈에서의 성적, 뭐 베네치아가 유일하게 원정 승리가 또 없는 점. 근데 둘이 무가 많아요. 홈이든 원정이든. 그리고 엠폴리가 홈에서 유일하게 이제 한 자릿수 득점 팀이다 보니 그 엠폴리의 득점력으로는 베네치아가 원정 승리가 없어도 이기기가 좀 빡셀 것 같고,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 결장은 거의 없긴 한데 퇴장이 한 명 있긴 합니다. 베네치아 지난번 몬차전. 근데 베네치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지금 한 열 몇 경기 중에 5번 안 경기가 한 2경기 그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 얘네 0대0 무랑 1대1 무가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그 정도로 실점을 생각보다 많이 안 해요. 그래서 최근에 한 9경기 연속인가 언더일 거예요. 왜냐, 본인들이 득점도 못 하는데 실점도 많이 안 해서. 그래서 0대0 1대0이 대부분이고, 최근에 이제 뭐 레체랑 그 몬차전에 연속적으로 골을 넣었지만 골 넣기가 쉽지 않아요. 베네치아도. 괜히 원정 승리 뭐 1승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엠폴리도 지금 이제 컵대회 포함 3경기 연속 득점이 없고, 그 득점들도 나폴리 볼로냐가 이제 득점을 해서 오버지, 사실 본인들 기준으로 보면 그냥 언더라 보면 돼요. 그래서 이 경기 배당이 아주 적을 줄 알았는데 언더 배당이 1.5면 가야죠 이거는. 그리고 둘 다 이제 강등권에 있는 승점이기 때문에 급합니다. 왜냐, 위에 레체 파르마 얼마 차이 안 나거든요. 남은 잔여 경기 6경기니까 몬차는 이미 멀어졌고 해볼만 하다 해서 어느 팀이 이겨도 이상하지 않다. 그래서 무 나올 확률이 큽니다. 이 경기. 그래서 언더 보고 무승부 보겠다. 무승부 보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베네치아가 최근 엠폴리보다 패배가 적기 때문에 이제 뭐 프렌을 볼 수도 있는데 모릅니다. 그거는. 워낙 이제 좀 빡센 경기라서 언더가 가장 좋아 보이고, 그다음 고배당으로 치면은 무. 근데 이게 접근을 해야 될 때 설마 둘이 오버가 나는 경기는 안 나올 것 같아서 확률적으로는 무보다 언더가 더 좋아 보여요. 뭔가 어딘가 승패로 갈린다면 1대0으로 이길 확률이 크다 봅니다. 어디든. 근데 비긴다면 뭐 0대0, 1대1이라서 저는 일단 언더 보고 고배당 무승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가도록 할게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추천 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 릴하고 오세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릴이 당연히 홈이고 오세르보다 승점도 좀 차이 나고 실점도 적어서 더 좋습니다. 특히 홈에서의 릴은 패배도 워낙 적기 때문에 홈에서 강한 오세르지 원정에선 약하거든요. 그리고 릴이 뭐 공격에 이제 부상자들이 있긴 한데 장기 부상자들이고, 오세르는 최근에 이제 트라우레 부상으로 못 나고 있어서 팀의 10골로 골이 가장 많거든요. 그리고 최근 미드필더 결장도 있고, 그래서 여러모로 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릴 쪽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릴이 지난번 이제 툴루즈 원정도 잡았고, 최근에 뭐 아쉽게 도르트문트한테 이제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홈에서는 3연승 중이고 모나코도 잡고, 그래서 오세르가 최근에 원정 선방하긴 했습니다. 뭐 니스 무승부, 뭐 브레스트 무승부, 아니면 랭스랑 스타드렌도 잡고. 근데 최근에 기세가 좋은 건 인정을 하지만 릴이 워낙 실점이 적어요, 홈에서. 그래서 릴을 잡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릴승 봅니다. 릴승. 다만 이제 마이는 좀 애매하다. 왜냐면 릴이 최근에 이겼던 경기 대부분 한 골 차였고
오세르가 최근 원정 성적이 좋다 보니 지더라도 한 골 차로 질 확률이 좀 크다. 그래서 요 경기는 아마 릴승 보는 입장에서는 핸디무 고배당을 노리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릴승, 핸디무는 따로 적지는 않을게요. 아우크하고 프랑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랑크가 이제 순위가 꽤 높거든요. 지금 아우크가 홈에서 프랑크한테도 좀 살짝 밀리는데, 최근에 뭐 물론 아우크가 그나마 최근 성적들이 엄청 좋잖아요. 그리고 프랑크가 지금 3위인데 레버쿠젠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만 밑에 라이프치, 프라이, 마인츠 아직 모릅니다. 얘네 어디가 챔스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1, 2위 빼고는 경쟁이 아주 치열하고, 이 아우크 입장에서 보면은 불과 마인츠 5점 차예요. 5점 차. 마인츠가 어제 비겼기 때문에 이기면 2점 차로 줄어듭니다. 6위하고도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아서 동기부여 있습니다. 홈에서 성적도 좋고. 그리고 뭐 지난번 보험전 퇴장으로 한 명이 빠지긴 해요. 미드필더. 뭐 그거 말고는 특이사항이 없고, 프랑크도 보면은 지금 주전키퍼 부상 때문에 이제 서브가 뛰었었는데 서브 키퍼도 부상으로 뜨거든요. 주전키퍼 못 나오면 이제 세 번째 키퍼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애매하다. 그리고 마리오 게츠가 지금 허벅지 부상으로 이제 결장 중이고, 뭐 공격력으로 보면 당연히 이 프랑크가 좋긴 합니다. 근데 아우크도 최근 흐름이 미넨전 빼고는 진 적이 없고 최근 9경기 중 1패입니다. 1패. 만났던 팀들이 뭐 라이프치, 프라이부르크, 도르트문트, 볼프스, 쉽지 않은 팀들을 만났거든요. 메넨글라. 그런데도 안 졌다는 거는 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프랑크는 올라갈 줄 알았던 유로파 토트넘한테 잡히면서 떨어졌죠. 그래서 뭐 마르무시가 이제 이적 이후에 그래도 나름 잘해왔다고 보여지는데, 확실히 있을 때랑 없을 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 원정에서도 성적이 막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고, 저는 이거 아우크 승무 사이드로 봅니다. 아우크 승을 좀 더 보는 건 프랑크의 이제 일정 때문이에요. 그리고 원정에서 최근 브레멘한테도 졌고, 그리고 어쨌든 그 흐름 자체가 더 좋기 때문에 아우크 승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비아레알하고 소시. 이 경기는 소시의 원정 성적이 워낙 안 좋고 오늘 여기서 만약에 변수가 터진다면은 1등이 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지금도 어제 몇 경기 터진 경기들이 있어서 당연히 이제 실점 부분은 소시가 적어서 그나마 좀 커버가 되는데, 득점에서 거의 20골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고, 비아레알이 홈에서 패배가 좀 적거든요. 소시가 아무리 실점이 적다 하더라도 이 미드필더의 경고 누적, 그리고 공격에도 좀 부상이 몇 명 있고 수비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선수들의 이제 결장 부분, 비아레알도 공격에 한 명이 빠지긴 합니다만은 워낙 이제 골을 넣는 선수들이 많고, 그래서 이게 최근 기세도 무시할 수 없다. 비아레알이 최근에 레알전 빼고는 진 적이 없긴 하거든요. 홈에서는. 그리고 원정에서는 알라베스 그때 연패를 했었는데 최근 또 베티스 원정도 잡다 보니 홈에서 마요르카한테 0대2로 진 소시. 물론 최근 원정 3경기 무패 중이긴 합니다만은 그 전에 무득점도 좀 있었고, 그래서 이거는 비아레알 승 볼 수밖에 없다. 뭐 배당은 소시로 빠지는데 저는 비아레알 쪽 봅니다. 물론 상성은 그래도 소시가 조금 해볼만 하다 보거든요. 최근 비아레알이 홈에서 이제 소시한테 좀 약했다 보니까. 근데 비아레알도 지금 챔스권을 지키려면 밑에 베티스, 마요르카 걔네보다 경기수가 적긴 합니다. 아직까진. 그런데도 이제 쫓아올 수 있는 점수차라서 승점을 확보하는 게 좋다. 소시 입장에서는 또 셀타비고하고 이제 2점 차라 오늘 이기면 순위가 바뀝니다. 8위로. 그래서 뭐 동기부여는 있지만 비아레알을 상대하기가 쉽진 않을 거다. 그래서 만에 하나 이제 뭐 다득점 무승부 뭐 그런 걸 예측할 수도 있는데,
전 그래도 비아레알 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좀 애매하시면 오버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몇 경기 했죠 지금? 브레스트까지만 다 공개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브레스트하고 랑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8위 9위인데 이 브레스트하고 랑스 승점은 별로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득실도 사실 브레스트가 많긴 하지만 실점도 더 많아서 득실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그것도 별로 차이 안 나고 그리고 랑스가 홈보다 원정이 좋기 때문에 승점이 조금 더 브레스트가 홈에서 아무리 성적이 좋다 한들 랑스도 원정에서 해볼만 하고 그리고 일단 수비 쪽에 경고 누적이 있긴 합니다. 브레스트 그리고 랑스도 마찬가지로 경고 누적이 있는데 이 공격에 보면 팀 내 불화로 빠지는 선수가 있거든요. 은졸라 팀 내 골이 가장 많은데 요게 조금 손해지 않을까 랑스 입장에서는. 그리고 브레스트가 홈에서 그래도 랑스 상대로 조금 더 좋긴 해요. 최근에 아주 살짝 그리고 최근 브레스트의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번 생테티엔 아쉽게 3대3으로 비겼는데 요새 득점도 많고 5경기 3승 2무 그러니까 어쨌든 최근 흐름은 좋습니다. 다만 이제 조심해야 될 건 실점 부분 근데 홈의 기준으로 보면 뭐 최근 실점이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어요. 최근 3경기 무패할 때 모나코전도 한 골밖에 안 먹혔으니까. 근데 랑스가 좀 문제인 게 지난번 홈에서 랭스한테 0대2로 졌거든요. 이게 어쩔 때 보면 뭐 마르세오도 잡고 그러는데 어쩔 때도 뭐 말이 안 되게 홈에서 특히 그 예전에 르아브르한테 진 적도 그렇고 이게 참 이게 종잡을 수 없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팀 내 불화로 빠지고 뭐 경고 누적 빠지고 이런 게 브레스트보다는 조금 더 안 좋긴 합니다. 그리고 브레스트가 어쨌든 무패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은 그래도 브레스트 승무로 봐야 된다 봐요. 무승부를 보는 이유는 랑스가 그래도 생각보다 원정 성적이 아주 나쁘다 볼 수는 없으니까 그런 건데 하필 또 최근에 무가 거의 없거든요. 일단 올해 들어서 아직 무승부는 단 한 번도 나오진 않았습니다. 랑스가. 그걸 만약에 이어간다고 하면 브레스트 승을 가는 게 맞고 그래도 뭔가 랑스가 오랜만에 비길 것 같다 하면은 뭐 무승부를 찍어도 되는데 저는 랑스가 무가 없다는 점을 생각해서 승을 좀 더 보도록 할게요. 브레스트 승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니스하고 앙제. 자, 니스 앙제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니스가 릴하고 불과 2점 차입니다. 스트라스 3점, 리옹도 3점. 언제든 이제 챔스권을 노릴 수 있다. 3위 모나코하고는 좀 차이가 나서 그런데 앙제는 또 강등을 신경 써야 되는 입장이고 강등 커트라인 이제 완전 강등은 아닌데 16위하고 이제 3점 차라서 홈입니다. 니스 앙제가 아무리 뭐 동기부여가 있다고는 하지만 홈에 니스면 좀 상대하기가 좀 빡세요. 2번밖에 안 지기도 했고 그리고 결장이 생각보다 크게 없습니다. 수비 1명 그리고 미드필더 은돈벨레 장기 부상 빼고는 최근 부상이 없고 앙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아주 최근 부상은 뭐 미드필더 1명 정도밖에 없는데 공격에 아니면 미드필더 수비에 뭐 간간히 빠지는 선수들이 있어서 니스가 결장 부분은 좋긴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홈에서도 약 우세고 그리고 지난번에 스트라스랑 비겼잖아요. 그래서 지금 5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왜냐면 니스가 이제 예전만큼 홈에서 뭐 강하진 않고 최근에 뭐 만났던 팀들이 뭐 강팀들도 있긴 한데 낭트한테 진 게 좀 크다 홈에서. 그때 연패를 끊었어야 그 무승 흐름을 끊었어야 했는데 그때 지면서 연패 당했고 그래서 타이밍상
홈에서 4경기 연속 승리가 없는 건 니스 입장에선 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요새 득점도 어느 정도 꾸준하기 때문에 앙제 정도면 이겨줘야 된다. 근데 앙제도 쉽지는 않아요. 그 얼마 전에 이제 파리 원정에서도 한 골밖에 안 주기도 했고, 그리고 예전에 뭐 원정에서 연승도 했던 팀이라 그런데 홈에 니스면 니스 봐야죠 이건. 근데 문제가 뭐냐, 배당입니다. 배당 1.5를 줘도 지금 갈까 말까 고민인데 1.271로 떨어졌다. 이거는 니스 승을 보지만 쉽게 갈 수는 없어요. 앙제가 뭐 전체적으로 최근 결장이 그렇게 막 많은 것도 아니고 파리 상대로도 한 골밖에 안 줬고 지난 몽펠리에전을 이겼기 때문에 이 니스가 낭트한테 진 거 생각하면은 또 앙제가 뭐 동기부여가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 득점이 낭트보다는 조금 딸리긴 해요. 앙제가. 저는 니스 승이 유력하지만 갈 경기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니스 승 보고 넘어갈게요. 요 경기는 언어보다 살짝 애매하다. 뭐 니스의 성향이라면은 이제 홈에서 실점을 많이 안 한다는 전제하에 뭐 언더를 갈 수도 있는데 요새 2대1 스코어라든가 뭔가 완전 클린하게 이제 실점 없이 했던 경기들이 뭐 압도적으로 많은 건 아니라서 뭐 물론 그렇다고 니스가 마인을 못했던 건 아닙니다. 랑스나 마르세유, 몽펠리에 상대로도 다 2대0으로 이겼어가지고 가능은 한데 뭔가 이제 앙제 입장도 급하다 보니 요새 니스 흐름도 좋지 않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니스 경기는 배당 대비 그렇게 메리트가 있지 않다. 마지막 홈 경기를 졌어요. 앙제한테. 보니까 전체적인 흐름은 좋은데 홈에서 0대1로 졌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뭐 비긴 적도 있었고 저는 패스합니다. 자, 랭스 툴루즈 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경기가 없는데 건너뛰는 이유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배당 낮은 거 다 쳐내고 진짜 갈만한 것만 가겠다 이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자, 랭스 툴루즈 상성은 최근엔 반반이고 랑스 원정에서 이겼단 말이죠. 그래서 최근 원정에서 에이스 칸을 잡은 그 경기 포함해서 연승, 브레스트전까지 3경기 무패. 랭스의 이제 문제점은 득점이었거든요. 왜냐면 그동안 장기간 못 이길 때 득점이 너무 없었다. 무득점 경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마르세유전 3골 넣고 난 뒤로는 요새 좀 보면 득점력이 괜찮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흐름은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툴루즈도 이제 골을 못 넣는 건 아닌데 최근에 워낙 연패를 하다 보니 연패를 좀 끊어야 되는 시점이긴 해요. 모든 경기에 지금 최근 대부분 다 골을 넣었거든요. 원정 무득점은 리옹전이 마지막이라서 꽤 오래 전이고 그리고 최근 뭐 브레스트, 마르세유, 뭐 릴전 뭐 많게는 2득점까지 했기 때문에 랭스가 흐름이 좋다고는 할 수는 있는데 툴루즈도 쉽지는 않다. 저는 이 경기 툴루즈가 정배를 받은 이유는 뭐 실점이나 득점도 그렇고 지금 순위도 그렇고 랭스보다는 다 조금씩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원정 성적도 나쁘진 않고 그래서 랭스가 홈에서 또 얼마나 잘할지는 좀 의문이긴 한데 뭐 툴루즈도 생각보다 득점력으로 보면 나쁘지 않고 4연패를 해서 문제긴 해요. 5경기째 승리 없으니까. 그래서 이 경기는 툴루즈가 프렌 받았으면은 프렌 가려 했는데 랭스가 프렌을 받았기 때문에 오버로 접근하겠습니다. 이 경기. 툴루즈의 득점력 봤을 때는 가능해 보여요. 오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레스터하고 리버풀. 이 경기 사실
리버풀이 지금 아직 확정은 아니잖아요. 그 잔여 경기 다 이기면 아스널이 81점이기 때문에 리버풀이 6점은 더 채워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아스널이 못 이기고 리버풀이 이기면은 더 이제 그게 줄어들겠죠. 어쨌든 원정에서도 1위다 리버풀. 레스터는 사실 지금 남은 잔여 경기 다 이겨도 강등을 탈출하기는 어렵다 보여집니다. 사우스햄튼은 이미 결정이 됐고 이 레스터는 한 가닥 희망은 있는데 다 이겨도 36점이라 사실 울버햄튼이 한 경기만 이겨도 끝이 납니다. 그래서 레스터는 사실상 강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최근에 득점이 너무 없었어요. 뭐 7경기? 리그로만 치면 8경기 연속 무득점이었는데 하필 제가 브라이튼을 갈 때 또 비겨가지고 오랜만에 득점을 한 겁니다. 2득점. 아마 막판에 동점골을 넣었나? 그래서 여전히 레스터는 이길 각이 안 보여요. 아무리 요새 리버풀이 실점이 좀 많아지고 한 골차 승부도 많고 원정에서 성적이 최근에 좀 부진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패배가 많은 건 아닙니다. 상대가 풀럼이어서 그런 거지. 이 경기는 배당이 적더라도 리버풀 승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3.5 기준으로 봤을 땐 이게 참 애매하네요. 이게 레스터가 그렇다고 이제 득점을 계속 못했으면은 언더를 봤을 텐데 지난번에 한번 또 2골을 넣어가지고 리버풀의 원정에서의 그 무실점으로 했던 경기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서 이거는 리버풀 승 보고 마엔을 할 수 있을까 리버풀이 요새 뭔가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리고 레스터는 또 얘네 팀 내 불화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레스터. 그리고 리버풀은 결장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도 마엔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래도 반짝이었던 거. 근데 또 상성을 생각하면은 최근 홈에서 2번을 잡았던 적이 있던 또 레스터라서 21년도에 그것도 무시할 순 없고 이게 2.5를 줬으면 뭔가 오버를 갈만한데 3.5를 줘가지고 좀 애매합니다. 일단 리버풀 승을 보고 마엔까지 볼게요. 이 경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언어보도 애매하고 레스터 기대했다가 또 무득점 하는 순간 언더 뜰 수도 있어서 그거는 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도르트문트하고 맨행글라. 자, 도르트문트 예전에는 홈에서만 잘했는데 요새는 원정에서도 승점을 좀 챙겼죠. 그래서 지난번 바르샤전 생각하면 엄청 잘하더라고요. 바르샤가 1차전 4대0으로 이겨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밀렸다. 그리고 최근에 미넨 원정도 2골을 넣었고 그래서 리그에서는 지금 3경기 무패 중입니다. 3대1, 4대1, 2대2. 그래서 도르트문트가 흐름은 괜찮습니다. 왜냐면 맨행글라가 이제 2경기째 승리가 없고 장크트 원정도 이제 비겼기 때문에 물론 원정에서 흐름만 보면은 4승 1무로 맨행글라도 좋긴 한데 뭔가 지금 승점이 2점 차고 도르트문트도 이기면 마인츠하고 2점 차로 줄어들기 때문에 예전에는 힘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많이 쫓아왔거든요. 그리고 그때 보여준 바르샤하고의 그 경기력 물론 수비랑 미드필더 한 명씩 결장이 있지만 맨행글라도 보면은 키퍼도 지금 부상 중이고 서브 키퍼도 이제 애매하고 세 번째, 네 번째 키퍼들이 뛰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홈의 기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좀 있다 보여집니다. 근데 맨행글라도 원정 득점력이 나름 괜찮아서 이게 2.5였으면 확실하게 5번데 이게 또 3.5를 줬단 말이죠. 그래서 살짝 좀 애매합니다. 아주 살짝. 그래도 도르트문트 승 봐야 되지 않나. 어느 번은 도르트문트가 마인까지 하려고 하기에는 맨행글라도 쉽지 않다. 왜냐면 최근 슈투트 원정, 브레멘 원정,
유니온 베를린, 하이덴하임 다 이제 원정 다득점을 했던 상황이었어가지고 뭐 치고받고 한다면 제가 볼 땐 오버 가는 게 좋아 보인다. 도르트문트 승 보지만 저는 오버 보겠습니다. 오버 배당 대비. 어쩔 수 없이 배당이 적은 거는 갈 게 없으면 그렇게 가는데 갈 만한 게 있으면 굳이 낮은 배당을 갈 이유는 없죠. 그리고 상성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르트문트가 압도적이긴 하네요. 홈에서 그 메넨글라 상대로. 한 10년 동안 진 적이 없긴 해요. 뭐 전체적으로 따져도 2번밖에 안 졌고. 근데도 오버 봅니다. 뭐 전적은 전적일 뿐이니까. 자, 볼로냐 인테르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볼로냐. 지난 아탈한테 지긴 했지만 최근 홈에서 진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진 게 작년 말 엘라스 베로나전인데 올해 들어서는 아직 홈에서 무패입니다. 무패. 그만큼 이제 패배가 적고 인테르도 지금 1위고 나폴리랑 승점이 같은데 한 경기 덜 치른 상황이라 저도 1위, 비교도 1위, 이겨도 1위 달라지는 건 없다. 득실에서 앞서기 때문에. 다만 이제 볼로냐는 이기면은 물론 이제 다른 팀들의 경기를 봐야 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당장은 유벤을 앞서요. 60점이 되기 때문에 딱 4위까지기 때문에 이게 경쟁이 되게 치열합니다. 그리고 볼로냐가 홈에서 이제 딱 한 번밖에 안 졌잖아요. 득실도 괜찮고. 그래서 원정의 인테르도 강하긴 하지만 홈의 볼로냐면 좀 빡셉니다. 공격 쪽에 딱히 결장도 없고. 근데 인테르는 지금 뭐 지엘린스키하고 둠프라이스가 여전히 못 나오고 있고 마르쿠스 튀랑이 이제 부상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 두 자릿수 득점을 라우타로밖에 없긴 합니다. 인테르도 보면 뮌헨전도 그렇고 최근에 무패 흐름이 좀 길어가지고 내가 한 13경기인가? 무승부도 한 4번밖에 안 되고 상당히 좀 잘하긴 해요. 근데 이제 원정에서 이제 파르마 아니면 홈에서 이제 AC 몬차 같은 경우 2골이나 실점했던 경우들을 생각하면 인테르도 요새 오버가 많아요. 실점이 꾸준합니다. 홈이든 원정이든 실점을 안 한 경기가 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볼로냐가 최근 이제 홈에서 인테르 상대로 몇 번 잡기도 했고 전체적으로는 거의 이긴 적이 없습니다만은 최근에 2번이나 잡았고 홈이다. 그리고 인테르가 요새 이제 챔스 일정까지 하고 다음 또 인테르가 이제 홈에서 AC 밀란하고 이제 컵 대회 원정 가서 비겼잖아요. 그 경기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이 또 로마. 그 로마 다음에 또 바르샤 원정. 일정이 아주 빡셉니다. 인테르. 그래서 오늘 승점을 챙겨둬야 되긴 해요. 남은 경기들을 생각했을 때. 뭐 라치오전도 남아있고 토리노 원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는데 볼로냐가 만만하진 않다. 물론 볼로냐도 이제 컵 대회 올라갔기 때문에 엠폴리전이 있어서 일정 부분은 같습니다. 둘이. 그래서 뭐 달라지는 건 없는데 그래도 요 경기는 가장 좋은 건 그거죠. 무승부. 볼로냐 프렘보다는 인테르도 무패 흐름이 길기에 우승 경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볼로냐가 뭐 최근 라치오를 5대0으로 이겼지만 인테르의 그 뮌헨전의 경기력을 봤을 땐 최근에 뭐 나폴리한테 선제골도 먹혔고 칼리알리나 AC 밀란도 다 역전승을 한 경기라서 볼로냐도 홈에서 실점이 은근히 좀 있었어요. 토리노전도 2실점했고. 그래서 무승부가 가장 좋다. 무승부 봅니다. 자, 세비야 알라베스. 승무패 포함된 경기인데 최근 세비야가 승리가 없습니다. 4연패 중이고 이게 홈에서도 지금 꽤 오랫동안 승리가 없거든요. 아직 원래 1승이 없습니다. 홈에서 3무 3패. 타이밍상 한번 잡아줘야 되긴 해요. 세비야가. 왜냐면 세비야 입장에서는 강등권하고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물론 알라베스가 딱 18이라서 강등권 딱 걸쳐 있긴 하거든요. 30점이라서. 오늘 알라베스가 이기면 세비야도 진짜 마지막까지 몰라요. 근데 오늘 이기면 그나마 좀 한결 나아진다. 알라베스하고 좀 더 승점 차를 벌리는 거기 때문에. 근데 득실 차이가 별로 안 돼요. 두 팀이. 그리고 알라베스도 홈보다 원정이 좋기 때문에 뭐 원정에서 실점이 많다고는 하지만
일단 세비야가 이제 수비에 경고 누적이 한 명이 있고, 알라베스는 오히려 퇴장 경고 누적 부상이 수비에 다 있습니다. 수비에 다 최근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결장 부분은 세비야가 낫다. 그리고 알라베스가 지금 원정 4경기 무패 중이거든요. 뭐 레가네스, 마요르카, 라스팔마스, 지로나까지. 근데 4경기 연속 다 득점을 했어요. 그리고 바르샤전도 0대1로 밖에 안 졌고. 그래서 최근 원정 흐름이 패배가 거의 없다. 무가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세비야는 또 홈에서 잘 못 이기다 보니 이것도 무승부 가능성이 높긴 해요. 다만 이제 타이밍상 세비야가 뭐 상성도 알라베스한테 최근에 좀 밀리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딱 한 번밖에 안 졌는데 그 한 번이 하필 마지막 홈경기에서 진 거라 참 애매합니다. 저는 그래도 지난번 AT전 선제골도 있고 역전패를 당하긴 했지만 알라베스가 뭐 수비 쪽에 결장이 좀 있다 보니 그래도 세비야 승쪽을 좀 더 보는 게 맞지 않나. 이거는 한 5.5대 4.5로 봅니다. 어제 생각하고 달라지는 건 없다. 무승부 가능성이 있긴 한데 그래도 5경기 연속 지는 건 그림이 안 그려지고 무승부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알라베스가 워낙 이제 원정 패배가 없어서 이제 무승부 가능성이 있긴 한데 이겨줘야 됩니다. 근데 알라베스도 지금 딱 강등권이라 물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요거 완벽히 세비야 승이 좋다고는 아닙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고, 자, 그 다음 경기 장크트 레버쿠젠 가도록 할게요. 자,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아직 희망이 있긴 합니다. 오늘 이기면 이제 다시 6점 차로 남은 4경기에 따라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장크트도 이제 오늘 못 이기면 이제 하이덴하임 하고 승점을 못 벌리는 꼴이 돼서 물론 그래도 유리하긴 합니다. 4경기 남아있기 때문에 7점이면은 3경기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근데 홈의 득점력이 안 좋아요, 장크트가. 그리고 이제 원정에서 유일한 무패팀이 레버쿠젠입니다. 그래서 결장자가 크게 없긴 한데 레버쿠젠도 지금 비르츠가 이제 경기에 나왔죠. 지난번 유니온 베를린전 나왔던 걸로 아는데 출전 시간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상이 이제 거의 없거든요. 완전 장기 부상자들 빼고. 그래서 요 경기는 장크트가 뭐 최근에 메넨글라 아니면 홀슈타인 잡고 뮌헨전도 2골을 넣고 요새 흐름이 좋아요. 장크트가 뭐 볼프스 원정도 비기고. 그래서 최근 졌던 경기는 한 골 차이는 이제 뮌헨전밖에 없긴 한데 레버쿠젠이 그래도 이길 확률이 크죠. 이 득실 차이도 좀 있고. 근데 이제 딱 하나 걸리는 거는 레버쿠젠이 지난번 유니온 베를린, 뭐 물론 유니온 베를린이 최근에 잘해서 뭐 그렇다고는 할 수 있는데 어제 또 프렌을 봤던 경기 안 가니까 또 4대4로 비겼더라고요. 근데 그 4대4가 전반에 8골 터진 것 같더라고요. 와, 이게 경기 봤으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았네요. 어제 2대0, 2대2 뭐 엎치락 뒤치락 했네. 이게 슈투트랑 전반에 8골은 거의 처음 아닌가요? 4대4? 최종 스코어 4대4긴 한데 전반에 스코어가 최종 스코어가 됐기 때문에 어쨌든 유니온 베를린이 잘했다고 잘하는 최근 추세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하이덴하임전 한 골 차라든가 아르미니아 빌레펠트한테 이제 컵 대회 진 거는 좀 타격이 있다. 이겨도 크게 못 이겼기 때문에. 그리고 또 졌고. 그래서 장크트의 최근 흐름이면은 레버쿠젠의 배당을 보고 가야 된다. 지금 배당이 장크트로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근데 장크트가 홈에서 졌을 때 무득점으로 졌던 경기들이 은근히 있습니다. 프랑크 브레멘, 프라이 도르트문트 다 무득점인데 이제 상대가 많은 골을 못 넣어서 다 언더였거든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버를 가려는데 이게 걸려서 오버를 못 가겠다. 뭐 2.5니까 오버 가는 게 가장 좋은데 장크트가 가끔씩 이제 무득점으로 질 때가 있어서 레버쿠젠도 뭐 최근에 1대0 아니면 홀슈타인 2대0 스코어도 있기 때문에 선뜻 오버 가기가 어렵다. 저는 레버쿠젠 승무로 봅니다.
그래도 레버쿠젠이 득점력으로 보면은 좋을 수밖에 없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레버쿠젠 승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크트의 홈에서 전적은 너무 오래돼서 사실 무의미하고 자, 그 다음 AC밀란 아탈란타 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AC밀란하고 아탈의 지금 순위 차이가 좀 있죠. 근데 이제 AC밀란 같은 경우 한 번 이기면은 로마하고 3점 차. 아탈은 이제 이기면은 유벤하고 이제 승점을 좀 더 달아날 수 있는데 아직 그 챔스 그 2장 남은 티켓이 어디로 갈지는 몰라요. 1, 2위는 점수차가 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탈이 원정인데 원정에서 성적이 1등입니다. 나폴리보다도 한 경기 덜 치렀는데 승점이 같고 득실이 가장 좋아요. AC밀란이 홈에서 2번밖에 안 졌지만 아탈 원정 성적이 워낙 좋아서 이게 AC밀란도 홈이긴 하지만 좀 상대하기가 버겁지 않을까. 그리고 공격에 큰 부상도 없고 미드필더도 둘 다 결장이 크게 없는 상황에 거의 반반입니다. 반반. 그리고 최근 상성에서도 거의 비슷하고 홈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지난번 우디네세 4대0으로 이겼잖아요. AC밀란이. 최근에 홈에서는 실점이 좀 있었습니다. 라치오 2골, 뭐 코모 1골 역전승했던 경기, 그리고 인터밀란, 피오렌티나 2골. 그래서 최근 무실점으로 했던 경기가 거의 없어서 결국 아탈의 득점력이면 실점을 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 아탈이 안 좋았어요. 홈에서 진짜 오랜만에 이겼고 7경기 만에 볼로냐 상대로. 그리고 최근 3경기 연속 득점이 없었거든요. 피오렌티나 원정도 치고. 근데 지난번 연패도 끊어냈고 갑자기 이제 뜬금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탈이. 홈에서는 득점 못하는데 원정 가서 막 대량 득점 할 때가 있었거든요. 유벤도 4대0으로 이기고. 근데 그게 몇 번의 그런 과정이 있긴 했어요. 그게 한 3번 정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흐름을 좀 끊었기 때문에 안 좋은 흐름. 요 경기도 서로 동기부여도 있고 그래서 좀 비길 확률이 좀 크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득점은 아탈이 좀 앞서지만 AC밀란이 홈인점을 감안하면 무승부 가능성 높다. 그래서 무 봅니다. 무. 대충 보면 오늘 무 갈 거 보이죠. 얘기 안 해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생떼하고 리옹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떼띠엔 지금 잠시만요. 생떼띠엔이 지금 보면은 리옹 상대로 홈에서 마지막 경기를 비기긴 했는데 뭐 사실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조금 밀리는 것 같고 최근 브레스트전을 비겨서 그렇긴 한데 리옹의 일정 때문에 이게 좀 애매하네요. 왜냐면 지난번 맨유전 결국엔 올라갈 뻔한 경기 연장까지 가서 이제 결국 떨어졌잖아요. 그 여파가 좀 있을 거라 보여지고 리옹이 원정 성적이 안 좋은 편은 아닌데 왜냐면 그 생떼가 아무리 홈에서 원정보다는 좋다고는 하지만 리옹 원정 성적이 더 좋거든요. 득점도 더 괜찮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기면 모나코랑 승점이 같아집니다. 2위까지 넘볼 수 있는 그런 점수차로 이제 좁혀지기 때문에 생떼도 물론 17위라 강등권 생각하면은 갈 길 바쁘긴 해요. 서로 이제 갈 길 바쁩니다. 리옹은 일단 주전키퍼가 이제 개인 사유로 오늘 빠지고 마티치가 이제 부상으로 빠지고 공격에도 한 명이 빠지는데 생떼는 그거에 비해 미드필더 한 명, 수비에 경고 누적도 한 명이 있구나. 근데 이제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랬던 거고 어쨌든 생떼 입장에서는 1점이라도 필요합니다. 리옹이 지난번 이제 맨유 원정에서 연장까지 갔기 때문에 이거는 승패로 가면 안 된다. 뭘로 가야 되냐? 언오버로 접근해야 된다.
최근에 브레스트 3대3 무승부도 있고, 예전에 앙제라든가 뭔가 지더라도 득점을 할 것 같다. 아니면 브레스트전처럼 뭐 다득점 무승부도 가능하고, 리옹도 최근에 원정에서 무실점보다 실점했던 경기들이 더 많아서 3.5라도 오버 봅니다. 요건. 보고 이제 마지막 경기 가기 전에 이제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의 딱 1시간으로 끊어내네요. 자,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할게요. 레알 빌바오. 어제 승무패 경기했던 거랑 달라지진 않습니다. 레알이 음바페 부상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부상 아니더라도 지난번 퇴장을 당해서 못 나옵니다. 그래서 음바페 퇴장 결장, 그리고 그 외에 달라지는 건 없어요. 레알은 뭐 빌바오도 니코 윌리엄스가 지금 허벅지 부상으로 떠 있어서 이제 못 나오는데, 뭐 서로 한 명씩 못 나오니까 뭐 반반이죠. 그리고 레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르샤하고의 승점이 7점입니다. 오늘 이겨야 4점인데 오늘 못 이기잖아요. 어제 에이티도 져서, 에이티는 사실 이제 우승 경쟁하기가 힘듭니다. 10점 차라. 남은 잔여 경기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레알이 쫓아가야 되는데, 레알도 오늘 지면은 7점이면 좀 빡세요. 3경기라서 2경기도 아니고. 그래서 최소 1점은 확보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빌바오도 원정 성적이 괜찮고, 레알이 일단 아스날전, 그리고 최근에 뭐 알라베스나 발렌시아 뭐 기타 경기들을 봤을 때 실점이 꾸준해요. 알라베스 뭐 무실점 했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레가네스도 겨우 이기고, 발렌한테 지고, 뭐 라요나 비아레알 베티스 다 실점이 있었고, 뭐 음바페도 못 나오고, 뭐 빌바오가 이제 유로파 일정이 더 하루 뒤에 있었다고는 하지만 홈 경기였고, 그리고 최근에 졌던 건 AT전밖에 없기 때문에 빌바오도 무승부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저는 무 봅니다. 무. 뭐 레알은 배당 대비 승리 별로 메리트가 없어요. 배당을 높게 줬으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무승부 보는 입장에서 뭐 그럼 빌바오 프렘 보는 게 뭐 더 좋지 않냐 할 수도 있지만, 프렘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홈인데 질 것 같지는 않고. 무승부. 언어보는 모르겠습니다. 빌바오 성향을 보면 언더인데, 레알이 실점을 안 하고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실점하는 순간 오버가 뜰 것 같은데, 몰라요. 1대1? 1대1 무가 가장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기는 구도로 간다면 뭐 2대1 스코어 정도 나오지 않을까. 결국엔 그게 오버니까. 그래서 그냥 차라리 고배당으로 무승부 노리는 게 낫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해축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겠다. 그래서 나가시기 전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오늘 아마 오사수나 경기도 거의 건너뛰지 않을까. 사실 풀럼 경기부터 갈 것 같아요. 10시. 그래서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원래 오사수나 경기를 가려면 8시에는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1시간 전에. 근데 오사수나도 좀 애매해서 첼시 경기부터 가게 되면 9시까지 마무리해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내일도 경기가 많아요. 그래서 내일 좀 늦게 오려 했는데 생각보다 경기가 많아서 좀 일찍 와야겠다. 아니면 늦게 오면은 미리 분석을 다 하고 올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쯤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